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수학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방침 세웠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이 교육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파리 국제 방랑기구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영어 연설을 지금 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과거에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의 국가 원수들은 예,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세일즈맨이 돼야 합니다. 아하. 예,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저께 정말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리허설도 아마 2번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키워드 네. 보면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 내용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아마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어저께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아마 그 대통령의 그 PT 모습을 아마 그 사진으로 찍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을 이렇게 촉발시켰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 일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뛰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저는 이걸 좀 응원해줘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부산 엑스포 유치의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국민 통합의 한 기제로 작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 뭐 총회 하나 더 남긴 남았는데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산 지역을 포함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다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고 있죠. 예. 예, 대통령도 한마음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수능 발언 또 이어진 당정의 킬러 문항 배제 대책 마련까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본격화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의원님 교육이 간사니까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미 이제 그 이전부터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예. 그리고 이제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제 사교육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오랜 교육 개혁 과제였고,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이제 당정 간의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대학 입시는 곧 사교육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사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그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 안 되는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네. 지금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는 또 사교육 입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수년 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정 간의 논의를 조금 해왔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 지금 우리가 이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사교육 시장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네.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그 민생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두 가지가 높은 주거 비용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예. 예,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이제 소비하고 저축 여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 돈이 이제 부족해지면 그만큼 이것이 저출생의 요인으로 가는 거고 또 내수 경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지면 이게 공교육 신뢰뿐만 아니라 또 이 사교육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집의 아이들이
더 좋은 더 많은 사교육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사교육 비중을 좀 줄이고 공교육에 좀 포인트를 두자. 그 차원에서 킬러 문항을 삭제하자, 없애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네. 다만 우리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따른 학생이 풀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낸다면 네. 그래서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수능이라는 이 입시 제도를 매개로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이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또 혼선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도 그 원장도 말했지만 수능 출제 기본 방향은 언제나 항상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다 똑같은 내용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이 2020년도 수능 시험 국어 영역 문제 보면서 이거 뭐 킬러 문항이겠죠. 애들 가지고 장난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의원님? 어떤 저도 문제인지? 뭐 언론에서 이제 킬러 보도된 문제라고 건가요? 이렇게 예. 보도된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 문제인지 이게 대학의 어떤 경제학 문제인지 예. 사실 뭐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겠는가 다수의 아하.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게 학생을 위한 거냐 아니면 사교육업체를 위한 거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근데 이 왜냐하면 예. 불과 얼마 안 됐으면 한 2년 됐죠. 2021년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수능이 불수능 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 언론에서도 이 수능이 그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대선 공약에서 이 초고난도 문제, 이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도. 근데 이 사교육 문제는 사실 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능을 5개월 앞둔 한 150일 앞둔 점에서 또 앞으로 모의고사는 9월달 모의고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학부모나 수험생들한테 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야당이 정치 공세를 그렇게 하는데요. 아, 이거 정치 공세입니까? 그럼요. 대통령께서 이번 수능 방식이나 난이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뭐가 수능의 기조를 기조를 흔들고 혼선을 초래했다. 저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정도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올 3월 달에 밝힌 내년도 수능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올 3월 달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밝힌 그 방침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 평가원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기본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밝힌 부분을 네. 파악해보면 대통령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그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에 예.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공교육 법인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에 무슨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좀 예컨대 한 3월이나 예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야당이나 일각에서 또 수험가에서 조금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네. 저는 이 문제로 사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꼭 뭐 굳이 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대놓고는 사교육 시장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는 못하지만 네. 사교육 시장 규모가 줄게 되면 본인들의 입지와 경제적인 이익이 저해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대가 있는데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그런 대선 공약까지 내세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꾸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정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학원가에서 지금 대치도 학원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킬러가 아닌 준 킬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여러 학원가 이미 새지치에 마련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학원들은 뭐 어떤 방침에서도 참 유연하게 대응해 와서 우리 사교육 시장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요. 네. 그 뭐 킬러 그러니까 이제 준 킬러 네. 뭐 이런 또 이제 표현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공교육 과정 내에서도 기본 교육 과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심화시키고 또 응용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저는 변별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변별력 측정을 위한 난이도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의 그 킬러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사회가 저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당정에서 이 대책으로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사고, 외고나 특목고가 또 사교육을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어서 정책 이게 방향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전임 정부와 새 정부의 저는 교육을 바라보는 저는 그 관점과 철학의 차이라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개성과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것이 이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나 이런 부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요. 네. 이게 사교육 시장을 본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틀에 있어서의 사실 이제 특성화고를 빼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이 사교육 시장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 교육의 정점이고 결국 수능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거가 지금 우리의 공교육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결국은 사교육비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동전의 양면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걸 바로잡는 노력이 교육 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여기에서 합심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의 표명을 지금 했는데 6월 모의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런 판단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규민 그 교육평가원장께서 사의 표명을 하시면서 내년도 뭐 그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 본인이 기관장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한 인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전임 정부에 임명된 분들 중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예. 또 임기 다 채우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저는 그 원장께서 네. 예, 저는 뭐 본인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제가 잠깐 봤어요. 어쨌든 수능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인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나가신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 앞서는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현장에 뭐 계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뭐 저 두 분 대표의 연설 내용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다만 이제 연설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그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만큼은 좀 상호 경청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반대의 표시를 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야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간혹 큰 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말 어저께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떠나서 상대 당의 당 대표가 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정치 문화를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본회의장이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근데 먼저 한 게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야유 그 정도를 한번 두 개를 한번 정도가 좀 다르다. 예, 어떤 상태였는지 어저께 김기현 대표가 연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는데 그건 한번 사회자께서 한번 직접 두 다 봤습니다. 금방 아실 보긴 겁니다.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